안녕하세요. 썰처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썰처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대구에 사는 20대 후반 여자입니다. 남편과 저는 같은 부서에서 만난 공무원 부부입니다. 결혼 전부터 시부모님은 늘 친딸처럼 대해주셨고, 결혼 후에도 변함없는 모습으로 대해주셔서 저는 시댁에 가는 날이 좋았습니다. 결혼 후 2년쯤 지났을까요? 시어머님은 한 친구분의 소개로 늦은 나이에 용돈벌이 겸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일을 하시면서 저는 어머님을 멀리하게 됐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는 평상시와 같이 시댁에 방문을 했죠. 화장실에 처음 보던 비누가 있어 사용해보니 좋아서 시어머니께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님은 그치, 그거 좋지? 신나하며 자랑하셨고 방에서 새비누 몇 개를 저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처음 보는 회사라 어머니께서 잠시 주방에 가셨을 때 인터넷에 검색해보니 많은 정보가 없었습니다. 몇 개 올라온 리뷰를 보니 다단계 회사 같았습니다. 생소한 회사라 살짝 걱정을 했지만 후기도 좋고 직접 써보니 괜찮아서 감사합니다 하고 집으로 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책자를 가져오시며 더 필요한 거 없냐고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어머님께서 하시는 일이 이 제품을 판매하시는 거예요? 저는 물었고 맞아. 나 엄청 많이 팔아서 이번 달에 수익이 좋다. 이야기하셨습니다. 너무 궁금해 다시 거실로 가서 어머니와 대화를 나눴습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니 지인분들이 하나 둘씩 사주셨고 초반이라 그 덕을 톡톡히 보신 것 같았습니다. 어머님, 근데 여기 어떤 회사인지는 알고 다니시는 거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노인이라고 무시하니 너도 아까 써보고 좋다 했잖아. 네가 생각하는 그런 거 아니야. 장난치며 대답하셨습니다. 저는 속으로 어머님이 어련히 잘하시겠지 생각하며 필요한 게 있으면 말씀드리겠다고 말한 뒤 시댁을 나왔습니다. 그러고 몇 주 뒤 시어머님께서 뭐 필요한 거 없냐고 전화가 왔습니다. 저는 네? 필요한 거요? 당황하니 어머니는 아니, 제품 말이야. 너네 집에 생필품도 필요하고 영양제 이런 것도 필요하지 않니? 아니면 내가 잘 팔리는 걸로 몇 개 보내줄까? 라고 말했습니다. 너무나 당연하게 강요하시는 것 같아 너무 당황했습니다. 저는 아직은 필요한 게 없어서요. 필요하면 꼭 연락드릴게요. 말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며칠 뒤 의문의 택배 상자 3개가 왔고 열어보니 그 회사 제품들이었습니다. 톡으로 남편에게 물건 주문한 적 있냐고 물어보니 무슨 소리냐고 되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시어머니 밖에 없어서 전화를 드렸습니다. 어머님, 혹시 저희 집으로 택배 보내셨어요? 물으니 아, 그거 도착했니? 너가 너무 말 안 하길래 내가 잘 팔리는 제품들만 추려서 보냈어. 계절한 금액 톡으로 보냈으니까 거기로 입금하면 된다. 남들이 사는 가격보다 엄청 싸게 해줬어. 뿌듯해하며 말씀하셨습니다. 어머님, 저 필요하다고 말씀드린 적 없는데요? 당황하며 물어보니 너는 어쩜 시어머님이 일하는데 하나를 안 팔아주니? 내 친구들은 며느리가 와서 물건도 많이 사주고 홍보도 해주더라. 바쁜 건 알겠지만 친구들 옆에 있으니 창피해서 체면이 안 선다. 서운해하며 말씀하셨습니다. 어머님, 충분히 이해는 되지만 제 의견도 안 물으시고 막무가내로 보내신 거잖아요. 좋게 이야기했습니다. 너가 하도 말이 없길래 서운해서 그랬다. 서운해서 필요 없으면 내가 다 가져가마. 소리치셨고 아니에요. 어머님, 이번엔 제가 쓸게요. 계좌로 바로 넣어드릴게요. 그리고 필요한 게 있으면 제가 말씀드릴 테니 먼저 보내지 말아주세요.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금액을 확인하려고 톡을 확인했는데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금액이 너무 큰 거 아니겠습니까? 별로 안 비싸 보이는데 웬만한 명품 지갑을 살 수 있는 금액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우선은 남편에게 이야기했고 남편은 엄마가 하는 거니 이번에는 그냥 입금해드리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예상치 못한 금액이 통장에서 나갔습니다. 택배로 온 제품들은 아까워서라도 열심히 모두 사용했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어느 날 퇴근 후 힘들어서 소파에 앉아있는데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화면을 보니 어머님이었고 연락도 없이 어쩐 일이세요? 물으니 아, 그냥 지나가는 길에 들렸어 하셨습니다. 하지만 손에는 짐이 한가득 있었습니다. 뒤늦게 온 남편과 함께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식사 후 어머님은 아유, 잘 먹었다. 그때 산 건 어떠니? 쓸만하지? 물으셨고 아, 저번에 산 거요.
거의 다 썼어요. 저는 말을 흐렸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든다는 거야? 아니라는 거야? 물어보시길래 써봤는데 저는 잘 모르겠어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눈치 없는 남편은 나는 괜찮았는데? 말하니 어머님은 신나서 그치 아들. 쟨 뭘 모르네? 하며 남편에게 딱 달라붙어서 가지고 온 제품을 꺼내며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특허 받은 거래. 글쎄 외국에서는 없어서 못 판대. 열심히 설명하셨고 팔랑귀인 남편은 또 혹해서 와 진짜 짱이다 하며 저에게 하나 살까? 물었습니다. 저는 당황해. 여보 너무 갑자기 사는 건 아닌 것 같아. 지금 비슷한 것도 이미 먹고 있고 우선 있는 거 다 먹고 생각해보자. 후다닥 남편을 막았습니다. 제 말이 끝나기 무섭게 어머님은 저를 째려보며 넌 우리 아들이 건강해지고 싶다는데 왜 앞길을 막아? 이거 얼마나 한다고. 사줘 그냥. 상품을 뜯기 시작했습니다. 너네도 알지? 이거 뜯어서 반품도 안 된다. 계좌로 입금하면 돼. 하셨습니다. 막무가내 행동에 할 말을 잃었고 신난 남편을 보니 더 열불이 터졌습니다. 어머님이 가고 남편이 한 행동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여보, 어머님 앞에서 그렇게 행동해야 됐어? 기분 나빴어. 말하니 기분 나쁜지 몰랐어. 그냥 엄마가 나 생각해 준 거라고 생각했어. 남편은 머리를 극적거렸습니다. 그거 얼마인지 알아? 거의 20만 원이야? 속상해하며 말했습니다. 뭐? 그렇게 비싸? 눈이 동그래졌고 우리 생활비 생각하며 써야 돼. 그래서 내가 생각해보자고 한 거야. 나도 자기 몸 건강해지면 좋지. 그래도 어느 정도 생각하고 했으면 좋겠어. 대답하니 그제서야 제 말에 동의했습니다. 며칠 뒤 어머님께서 뭐 하냐는 연락이 왔습니다. 친구들과 오랜만에 만나서 이야기 중이라고 하니 어디냐고 계속하여 꼬치꼬치 물으셨습니다. 별 생각 없이 장소를 말했는데 30분 뒤 어머님이 가게로 들어왔습니다. 저와 친구들은 너무 당황하며 놀랐습니다. 평소 시어머니 얼굴을 알고 있는 친구들은 안녕하세요, 어머님. 여긴 어쩐 일이세요? 물으니 며느리가 여기 있다고 해서 왔는데 정말 있네. 어색하게 웃으셨습니다. 양손에는 쇼핑백이 가득해 불안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친구들에게 제품 홍보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에 제 얼굴은 빨개졌고 친구들은 어쩔 수 없이 한두 개씩 사주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 경제적으로 사정이 안 좋은 친구는 선뜻 산다는 이야기를 못하니 어머님은 싸게 줄게. 이거 진짜 좋은 거야. 내가 딸 같아서 추천하는 거지. 남이었으면 추천도 안 해. 혹시 백수는 아니지? 예의 없이 이야기하셨습니다. 더 이상은 못 참겠다 싶어. 어머님, 그만 가주세요. 저희도 이제 일어나야 돼요. 말하니 가방 봐라 다 명품이네. 그런데 돈 쓰지 말고 몸 생각해야지. 웃기지도 않은 농담을 하시며 그제서야 짐을 챙겨 나가셨습니다. 친구들에게 정말 미안하다고 하니 오히려 괜찮다고 너 힘들겠다며 위로를 해주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오늘 일을 남편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남편은 어쩔 줄 몰라 하며 엄마가 평생 집안 일만 하다가 소일거리 생겨서 좋으신가 봐. 너무하긴 했어. 내가 한 번 더 그러면 말할게. 말하길래 너무 답답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 다음 날 어머님을 찾아갔습니다. 어머님, 어제처럼 그런 식으로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말씀드렸습니다. 꼴랑 그거 몇 개 팔아준 거 가지고 엄청 뭐라고 하네. 너는 시어머니가 판매하고 있는 제품이 있으면 나서서 팔아주지는 못할 망정. 왜 초를 치니? 그리고 네 친구들이 다 잘 사는 게 아닌가 보다. 어제 물건을 안 산 친구의 흉까지 보기 시작했습니다. 걔는 얼굴부터가 울상이더니 집도 못 사는구나. 너가 생일 선물로 좀 사줘서 줘라. 비꼬며 말씀하셨습니다. 어머님 그만 좀 하세요. 제 친구들이 정말 물건이 좋아서 샀겠어요? 어머님이 느닷없이 그 자리에 나타나서 가실 생각도 안 하니까 눈치 보여서 산 거잖아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너는 말하는 싸가지가 그게 뭐니? 내가 물건이 좋아서 추천했고 친구들도 다 좋다고 해놓고는 왜 뒷말을 하니? 다들? 싫으면 안 사면 그만이지. 진짜 네 친구들도 웃기다 웃겨. 어머님은 소리치셨습니다. 어머님이 안 사면 가실 생각을 안 하는데 어떻게 그래요? 대답했습니다. 아 몰라? 머리 아프게 하지 말고 나가라. 방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 사건 이후로는 저에게 따로 연락도 안 하시고 저 역시도 찾아뵙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어머님은 친구분과 함께 가게를 차렸고 처음에는 수익이 잘 났으나 어느 순간부터 수익이 줄어 월세도 못 내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더 큰일이 기다리고 있었죠. 판매한 제품들이 특허도 받고 건강에 좋다고 광고를 했는데 모두 거짓말이었고 허위 과대 광고로 인터넷과 언론에서 대대적으로 기사가 나와 가게는 쫄딱 망했습니다. 가게 차린 돈은 알고 보니 아버님 몰래 지인들에게 빌린 돈이었고 그게 들통나 어머님은 집에서 쫓겨난 뒤 연락이 두절되었습니다. 시아버님과 우리는 어머님의 지인들과 경찰의 도움으로 수소문 끝에 6개월 만에 어머님을 찾았습니다. 그 당당하던 모습은 사라졌고 눈치를 보며 성격도 많이 변해 있었습니다. 거기다 몰골도 말이 아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어머니가 아직도 탐탁치 않은 아버님은 일부 모아놓은 노부자금으로 어머님의 빚을 청산하는 데 썼습니다. 정신 차린 어머님은 식당 일을 하며 매달 월급을 아버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 친구들에게 진심 어린 사과와 함께 저에게도 미안하다고 사죄했습니다. 결혼 초반만큼보단 사이가 멀어졌지만 하루 종일 일하시는 어머님을 보니 마음이 아파 더 챙겨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머님은 아직도 저에게 미안한 마음이 있으신지 저를 깍듯하게 대해주시고 있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긴 사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설처녀에게 큰 힘이 됩니다.